bonjour,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스쿨 프랑스어 컨텐츠 기획자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기획자는 말 그대로 컨텐츠, 그러니까 강의, 교재,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하고 이제 강사님들이랑 소통을 하고 조율을 하고 마지막 오픈이나 출간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인데요. 사실 강의의 퀄리티를 위해서 영상 밖에서 조용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 모습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25년 11월에 세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세두도 그렇고 그 전에 세앙도 저는 시온스쿨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지금까지 저희 시온스쿨 프랑스어 채널에 공부법이나 델프 관련 영상이 올라가면 대부분 아엉에서 배두까지만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세앙 세두나 달프 시험에 대해서도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종종 있어서 저의 경험과 공부법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저의 프랑스어 역사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요. 시온스쿨 프랑스어 하면 아무래도 왕초보 탈출 강의가 대표 강의이기 때문에 배두나 세앙 세두 레벨의 분들은 어떤 강의를 들어야 나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두 좀 더 나아가서 세앙 세두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시온스쿨 프랑스어의 강의를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세앙 세두 공부할 때 지켰던 저만의 루틴이나 마음가짐 그리고 공부법에 대해서도 살짝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프랑스어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에서 프랑스어 문학 전공을 했고 그때 처음 프랑스어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중국어를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외고에서 이미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입학한 친구들에 비하면 사실 출발 자체가 좀 늦은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베세대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4학년 때 배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시온스쿨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배두도 근데 사실 델프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레벨로 컨텐츠 기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배두 이상의 레벨의 컨텐츠를 기획할 일도 있고, 공부 질문 게시판에 간혹 좀 수준 있는 질문들을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매끄럽게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혹은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공부하기 좋은 컨텐츠를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폭넓게 만들려면 나부터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입사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세앙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를 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세앙, 세두 사이의 간극보다 배두에서 세앙으로 올라갈 때 더 힘들고 훈련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이제 세앙을 파고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 기획이라는 일이 계속해서 학습자의 고민을 연구를 하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좀 부족함이나 갈증 같은 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3월쯤에 세두에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과 함께 회사 일이랑 공부를 병행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이제 7개월 정도 몰입한 결과 세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두 합격증만으로 제가 프랑스어를 완전히 마스터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대학 입학하면서 성인이 돼서 아베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학연수나 유학 없이도 달프의 제일 높은 단계까지 취득을 했다는 점 그리고 시험 3개 배두, 세앙, 세두를 재도전 없이 한 번에 합격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 저의 성실함과 노력에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프랑스어를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저의 마음가짐이나 경험담들이 프랑스어를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스스로가 느끼는
뭐 부족함, 갈증 그런 거 외면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험스쿨 프랑스어의 컨텐츠 기획자로서 이제 배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들을 3개 정도 추천을 해볼게요. 이제 제목에도 제가 써놨지만 높은 단계일수록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각 잡고 완강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뭐 이 강의들에서 내가 좀 헷갈리는 부분 차시만 골라서 들으셔도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내가 배항을 합격을 했지만 동사가 약하다. 동사 변화도 아직 좀 헷갈리고 어떤 동사랑 어떤 전치사를 같이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시제도 아직 좀 확립이 덜 됐다 하시는 분들은 엠마 선생님의 쏙쏙 동사 마스터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배양 배두 레벨의 분들께 제일 추천드리는 강의예요. 저희 강의들 중에. 그리고 다음으로 프랑스어 문법은 대충 아는데 세부적인 문법은 아직 잘 모르겠다. 뭐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현재분사, 접속법 이런 것들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중고급 문법 완성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문법 전체적으로 한번 훑었다. 근데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만 파트별로 좀 보충 학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테판 선생님의 고독학 프랑스어 문법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두 시험 합격하시고 세앙세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사실 세앙 정도부터는 인강을 들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시험스쿨 프랑스어의 세앙세두 레벨의 강의를 맡고 계신 강사님들이 다 통번역대 출신이세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으시는 게 나의 공부 효율을 굉장히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혼자 하려면 기사들을 서치하고 그중에도 적합한 기사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고 왜 이런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지 스스로 다 알아내야 되지만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이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독학하는 수고를 확 줄일 수가 있고 공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강의들은 샘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작년 12월에 오픈한 세앙세두 어휘 강의는 주제별로 어휘를 좀 큐레이션을 해서 예문이랑 텍스트도 같이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요. 사실 높은 레벨로 갈수록 단어 공부가 너무 어렵죠. 앙아두 레벨에서는 그냥 내가 마주치는 모든 단어들을 그냥 달달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앙 정도 되면은 내가 어떤 단어를 모르는지도 잘 모르게 돼요. 단어를 외우려면 내가 콘텐츠를 찾아서 듣거나 읽고 거기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하고 같이 쓰인 예문이나 용례도 더 찾아봐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이런데 이 강의에서는 되게 전략적으로 주제별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모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어서 세앙세두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앙 공부하면서 제가 지켰던 루틴이나 공부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공부량부터 확 늘리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일주일에 한두 시간 공부하고 한 달 만에, 2달 만에 배두 딸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들을 간혹 받는데요. 그럴 때 참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배두도 쉽지 않은 단계여서 최소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정말 프랑스어 공부에만 온전히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세앙은 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인이거나 다른 일로 바빠서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 준비 기간을 좀 길게 잡으세요. 내가 이제 3월 말에 공부 시작하면서 5월에 시험 붙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욕심입니다. 운이 좋아서 시험날에 내가 공부했던 주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완전 럭키죠. 근데 30만 원 내고 시험 보면서 운에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스쿨에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오히려 좀 절대적인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자라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나가고, 퇴근하고 집에 안 가고 도서관으로 가서 뭐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집에 가면 눕고 싶으니까 몸을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약간 헬스장 가는 거랑 운동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좀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보면 직장인 분들도 하루에 최소한 서너 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2달 전부터는 저는 진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저는 공부 시간을 기록해 놓는 앱도 썼었는데, 그 앱에 더 이상 접속이 안 돼서 인증은 불가능하지만, 쇠도 공부할 때 시험 직전에 한 2달 정도는, 연차도 많이 내고, 월 한 달 동안 한 9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고, 그 전에 한 3달 정도는, 한 달에 한 60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쌓아놓은 실력이 달라서 출발점도 다르고 뭐 학습 속도도 다르고 집중도도 달라서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험에 대한 예의로 내가 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 분들 평일에 짬내서 공부하시기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제 평일에 조금씩 해놓고 주말에 부스터 달아서 하는 거랑 평일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말로 다 밀어놓고 주말에만 공부하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뭐 퇴근하고 책 펴기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에 30분씩이라도 1시간씩이라도 조금씩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2, 3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세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 때문인데 저는 계획을 짜는 것도 좋아하고 지키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세앙세도 레벨이면 아무래도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뭐 한 텍스트를 읽고 아웃풋을 내기에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뭐 짧으면 2시간? 장문 자체 이제 시험 제한 시간이 2시간 반이다 보니까 뭐 장문 하나만 해도 2시간 반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단위로 공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못 지킬 때도 많고 그걸 못 지킨 나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예 3일 단위나 혹은 일주일 단위로 내가 할 것들, 공부할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두시면은 좀 더 훨씬 효율적이고 성취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MBTI가 J이신 분들은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제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한국어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프랑스어 공부하면서 뭐 기사나 인터뷰를 볼 때도 그렇고 되게 좀 슬쩍 가져다 쓰고 싶은 문장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도 한국어로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프랑스어 공부하면서도 필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문장을 쓰고 싶다. 그런 욕구를 들게 하는 문장들을 마주칠 때가 있는데 보통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 정확하게 써놓은 문장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도 필사를 좀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외국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니까 항상 익숙한 구조로만 문장을 쓰게 되고 쓰던 단어만 쓰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사를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프랑스식 문장을 쓰는 법에 좀 익숙해집니다. 사실 프랑스어 문장 구조 자체가 한국어랑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어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쓰는 게 편한데 프랑스어로는 물론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프랑스어 문장 구조 자체에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한 결인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할 때 특히 그걸로 구술이든 작문이든 아웃풋을 낼 때 항상 익숙한 구조나 단어만 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습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문장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주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필사만 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좋아서 써놓은 문장을
내 걸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작문이나 구술 연습하실 때 그 필사해 놓은 문장을 내 문장으로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문장을 필사를 해놨었는데 이제 성형수술에 관련된 그런 주제의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pire encore, certains patients loin de gagner en confiance sombrent dans une spirale d'insatisfaction permanente. 더욱 심각한 것은 어떤 환자들은 자신감을 얻는 대신에 끝없는 불만족의 악순환에 빠져든다는 점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sombrer dans une spirale이라는 표현이 악순환에 빠져든다라는 말인데 제가 이제 스피랄이 뭐 나선형 구조 이런 식의 단어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 cercle vicieux 그 악순환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이 문장에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제 작문 연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썼었는데 Par conséquent, nous tombons dans une spirale où nous nous habituons uniquement au contenu que l'algorithme nous propose sans possibilité d'élargir notre vision.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쓸 때 쏨브레 동사가 생각이 안 나서 똥배 동사로 바꿔서 썼는데 그 결과 우리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컨텐츠에만 익숙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시야를 확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똥배 덩신 스피칼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단어나 문장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모르는 분야는 한국어 인풋부터 늘리기인데요. 여러분 언어를 잘 하거나 잘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어로도 그렇고 외국어로도 그렇고 내가 아는 게 있고 할 말이 있어야 말을 잘 할 수 있겠죠. 이제 사실 단어나 문법을 어려운 걸 쓰는 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고 그 컨텐츠,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채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프랑스어 인풋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거긴 해요. 근데 내가 한국어로도 잘 모르는 내용을 프랑스어로 듣거나 읽고 있으면 너무너무 하기 싫고 듣기 싫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내용도 한국어로 배경 지식을 한번 쌓고 나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나 그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어 인풋을 늘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환경이나 뭐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뉴스도 많고 배경 지식도 있는 편이었는데 뭐 기술 분야나 의학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식이 좀 빈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의 한국어 콘텐츠도 많이 찾아보고 프랑스어 콘텐츠도 많이 봤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봤어요.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이 많아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시험에는 어떤 주제가 출제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확증 편향 때문에 한국어든 프랑스어든 내가 잘 알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컨텐츠만 보게 된단 말이죠. 요새는 알고리즘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한국어로라도 배경 지식을 좀 쌓아두시면 어떻게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사실 세앙세두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내가 한국어로 떠오르는 내용을 프랑스어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좋아하고 익숙한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를 나의 모국어로든 내가 공부하는 외국어로든 조금씩 맛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프랑스어 실력뿐만 아니라 뭐 저의 시야나 지식이나 상식 같은 것들도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의 본론은 끝이 났고요. 저는 사실 운이 참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면서 프랑스어를 계속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이제 너무 멋지고 프로페셔널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동기부여를 많이 받게 되고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세도를 목표로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 또 그러실 필요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성취감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세도 시험 혹은 그 정도 레벨의 프랑스어를 구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렸던 저의 공부 방법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자주 접하는 선생님들이랑 달라서 콘텐츠 기획자인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게 사실 부담이 많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지 제 말에 설득력이 있을지 좀 봐주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좀 시언스쿨 프랑스어라는 브랜드에 대한 좀 더 큰 신뢰를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프랑스어라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분들이 뭘 고민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기획을 하고 검수를 하는 컨텐츠라면 여러분들의 신뢰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이제 프랑스어 문학을 전공을 하면서 성인이 돼서 처음 프랑스어를 접했고 거의 A0부터 시작해서 세드를 딸 때까지 수많은 난관과 고충을 겪었던 그 경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수강생 여러분들께는 좀 그나마 시행착오를 덜 겪는 길로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Je suis chrétienne. 저는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하고 게으른 제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거 부족함이 많은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해서 발프의 모든 단계의 시험들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까지 모두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언스쿨 프랑스어는 여러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랑스어를 배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프랑스어 실력을 향한 길잡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뵙겠습니다. 오브아